알았어. 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요, 현재 서울의 농업경지 면적은 약 1,084헥타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면적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약 3배 정도나 된다고 해요. 네, 농가 수가요 한 3,550호라고 하고요. 또 농가 인구만 9,59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벼 재배 면적이 338헥타르 정도 되는데 사실 서울 특산물품 하면은 경복궁 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대표 브랜드 쌀인 경복궁 쌀에 대해서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강서구 지역에 있는 140만여 평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인데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좀 적게 쓴다고 하고요. 밥맛이 좋은 추정벼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는 서울 유일의 쌀 브랜드입니다. 이 경복궁 쌀 생산량의 한 30% 정도는 이 강서 농협이 공공으로 걷어서 사들이고요.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쌀들이 좀 널리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비트와 바나나, 홍고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보죠.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의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일은 1,417톤, 과일과채 557톤, 일반 채소 6,12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61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발무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85.5톤입니다. 어제는 519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65.91톤 더 많은 물량이 발입됐습니다. 다발무 5톤 트럭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519만 7,6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479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지난 10일 때는 488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11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60만 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도 넓혀서 한 달간의 평균가인데요. 이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10월 31일까지는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면서 그 상황이 역전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19만 7천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고구마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09.1톤이고요. 어제는 87.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21.79톤 더 많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48,42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43,998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4,431원 높은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2일 5만 5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만 1,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평균 가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 고구마의 평균 가격, 그리고 실선이
올해 평균 가격입니다.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48,429원의 평균가였는데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품목은 미나리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6.2톤이고요. 어제는 68.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32.75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8,019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72,812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15,200원가량 상승한 88,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를 짚어보겠습니다. 9일 76,000원대를 기록하다가 12일 115,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12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99,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 짚어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입니다. 점선 지난해 실시한 올해인데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11월 5일 때까지는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일을 기점으로 그 상황이 바뀌면서 오늘은 88,019원,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입니다. 150.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5.1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34.92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는 38,500원대, 어제는 39,900원대였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1,39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38,5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48,000원의 최고가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도 비교해보면 공주시가 35,356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기군도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97.37톤입니다. 어제는 123.3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25.88톤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368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8,685원이었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31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3일 12,3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13일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9,2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같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12,7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소폭 높았는데요. 10월 31일 때는 그 상황이 좀 뒤바뀌었었고 오늘은 8,36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 8,304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충남 부여군입니다. 4,874원이고요. 충북 음성군은 6,386원입니다. 전체 산지별입니다. 포천시가 최고가 10,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포천시가 가장 높은 8,304원, 이천시가 7,469원, 남양주시는 6,8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의 반입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오늘은 9.7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54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0.186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3,301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3,756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455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 변동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9일 15,500원의 최고가였고요. 그 이후에 그 가격대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은 1,5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14,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평균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이 점선이 지난해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2일 16,925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높았는데 그 이후에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3,300원대였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예산군이 6,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시는 11,253원이고요. 충북 음성군은 3,036원입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오늘의 채소 비트의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채소는요. 겉과 속이 똑같은 자줏빛 영양덩어리 바로 비트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 이제 비트를 소개하는 만큼 좀 더 꼼꼼히 짚어주실 경매사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주 뵙고 싶은 경매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강남교 이제 경매사님인데 잘 아세요? 과일 하시는. 안 친하시구나. 잘. 예. 예. 그분 잘해가지고 제가 바로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그렇구나. 네. 경매사님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네. 비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를 정말 좋아해요. 네. 예.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은 비트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짧게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비트라는 품목은 그 남부 유럽권, 그 북부 북아메리카권이 그 지중해 연안이 네. 원산지인 그 식품으로 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차가 심하고 찬바람 부는 서리를 좀 맞아주면 당도가 많이 올라가서 생식으로도 잘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의 고향이 지중해라고요? 네, 지중해 연안인 이제 그 남부 유럽권하고 북부 아프리카 그쪽, 그쪽. 아프리카 쪽. 예, 예. 가보셨어요? 저는 지중해 못 가봤거든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그럼 경매하시는데 좀 출장도 가시고 하셔야죠.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영양 덩어리 비트 말 그대로 좀 가락동에는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됐는지 양을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비트는 기호식으로서 반입 물량이 크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아니고요. 일 반입 물량 가락동 전반적으로 한 10톤에서 많을 때 한 15톤 정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품목입니다. 네. 지난주 대비 좀 한 어느 정도 양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나요? 전반적인 물동량 변동은 없고요. 단지 산지 변동이 좀 있어서 제주 권역이 이제 본주적으로 물건이 좀 취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강원권 물량이 줄고 중부권 물량과 제주권 물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비트 말 그대로 몸에 좋은 비트인 만큼 네. 반입량은 말 그대로 큰 이제 등락이 없는 그런 작물인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올해 전반적으로 현재 그 비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투자가 됐고 하다 보니까 크게 등장폭이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물건이 한 15,000원에서 한 10,000원, 2,000~3,000원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트 같은 경우는 생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개당 구 자체가 한 600g에서 700g 정도 되는 그런 그 상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좀 가격 좀 경락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상태?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번 주는 한 15,000원, 16,000원 선 최고 단가 형성이 됐었는데 10kg 기준. 네. 이번 주는 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대까지 조금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이 된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도권이 김장철 이제 성수 이제 막바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김장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부님들이 무배추 쪽으로 좀 이렇게 소비를 좀 하시다 보니까 네네. 소비를 하던 비트가 조금 소폭 하락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이 지중해 쪽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주로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출하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 권역이 10월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성수 출하가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5월부터는 중부권 그리고 7, 8월 되면 강원권 다시 이 패턴이 똑같이 내려와서 다시 10월, 11월 되면 중부권 그다음 12월권부터는 제주권으로 다시 출하 지역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비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지역이 제주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찬바람을 맞고 해풍 영역이 있는 제주권이 가장 맛이 좋아요.
그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 산지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작년 제주 비트가 평년 대비 시세가 좋아서 현재 그 파종 면적이 한 1.5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좀 비트를 준비해 오신 걸로 예, 아는데요. 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유, 그냥 언뜻 봐서는 그냥 이렇게 좀 감자같이 생겼는데 속은 이렇게 속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예. 오늘 들어온 비트 좀 포미를 체크를 해보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겉표면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주권이 초물량이다 보니까 겉표면이 막 깨끗한 표면으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고 겉표면이 좀 깔끔하고 그다음 그 한 구당 중량이 600에서 한 700g 내가 가장 적당한 어떤 상품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입된 이제 비트는 이제 품질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좀 선호하는 비트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말 그대로 중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이 제값을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좀 둥글둥글 좀 흠집 없는 비트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속은 정말 빨간데 저는 사실 비트 맛을 볼 때 약간 좀 무처럼 밍숭밍숭한 맛을 보이기도 했는데 또 달달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2월 달부터 성수수사되는 제주 비트는 당도가 10브리스 이상 나오는 물건도 있을 정도로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제 시점이 되고요.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경작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붉어서요. 그 지금 속 맛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 맛을 살짝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왜냐면 붉은 요 비트가 사실 이 붉은 빛깔이 우리 몸에 정말 좋잖아요. 이 자주빛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눈에 좋다는 거 맞죠? 예. 안토시안 성분뿐만 아니고 비트는 베타민이라는 성분이 많다 보니까 혈관 노폐물 쌓이는 거 방지해주고요. 특히 혈압을 낮추는 데는 상당하게 그 혈압을 낮추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어쩜 좋아요. 이거 제주 거죠? 예, 제주 겁니다. 달아요. 정말 달아요. 진짜 달고 와, 이거 지금 아삭아삭하니 근데 달긴 단데 이걸 또 자칫 잘못 먹으면은 지금 이게 손이 지금 이렇게 물이 들 정도로 이거 잘 빠지나요? 일단은 손이나 옷값에 드는 물은 빠지긴 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드셨을 때 바로 이제 몸 어떤 그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혈변이나 혈뇨를 보게 되는데 그게 건강에 좋아지는 신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색이 변했나요? 특히 제일 중요한 비트는 이를 하루에 한 개 정도가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맛보다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비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산지에 계신 농가에게 당부의 말씀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는 기호식으로서 아직까지는 주식화되어 있지 않고 건강식으로 소비자가 찾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주권은 단맛이 좀 들고 중부권에는 단맛이 좀 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조금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재배하실 시에는 창고 운영을 해서 저장성이 좋은 품목이니 창고 운영을 해서 출하를 한 번에 홍수 출하를 좀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이상 가락동에서 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2월 좀 제주산 비트가 나오면서 더 좋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2분이 드디어 스튜디오까지 나오셨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가락동의 인기 스타, 농협 가락 공판장의 강남규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꼭 한번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뭐 항상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천상의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경매 상황을 전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 듬직하고요. 오늘 또 강남규 경매사와 1시간 동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비트입니다. 이 비트 가장 먼저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전년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전년 대비 면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아까 경매가를 보니까 비트 상품 10kg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가 13,301원이었고요. 최저가가 12,500원, 뭐 최고가가 14,000원이었는데 이제 시세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반입량 증가가 영향을 좀 끼쳤는데요. 10kg 상품 기준으로 가격은 전년 대비 15% 정도 하락한 만 원대 중반, 13,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는 지난해보다 15%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비트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좀 잘 자라납니까? 생육하기 적정한 온도는 그 13에서 18도, 시원한 기후가 좋고요. 네. 토양은 그 충분한 그 수분만 양분하고 수분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잘 크는 그런 품종입니다. 품목입니다. 뭐 재배 환경도 중요한데 병해충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좀 네, 어떻게 그렇죠. 관리하면 좋을까요? 비트는 그 잘록병, 갈색 전무늬병, 생리장애 등이 발생하는데요. 뿌리와 토양이 맞닿는 부분을 짤록하게 말려서 썩혀버리는 잘록병은 토양 종자 소득을 좀 철저히 하면서 돌려짓기로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잎이 원형이며 붉은색의 반점이 생기는 갈색 전무늬병은 석회보르도액과 다이젠을 뿌려서 방제하고 잎이 비틀리고 또 생장점이 고사하고 뿌리 내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생리장애는 붕소결핍에 의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봄밭을 준비할 때 알맞게 붕사를 뿌려주시면 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잘 이겨내더라도 뭐 저장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쵸.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비트를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는데요. 잎이 달린 채 단으로 묶은 비트는 저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거의 2주 정도밖에 보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제거해서 10도 정도 온도에 5, 6개월 정도 가능할 정도로 5, 6개월이나 돼요? 저장성이 그렇군요. 아까 경매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은 보통 0도에서 5도씨, 상대 습도 한 90에서 95% 정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소비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 주로 소비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트는 식감도 아삭하고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샐러드, 쌈채, 수프, 전, 김치, 장아찌 뭐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뿌리는 샐러드채나 녹즙 용도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비트도 여러 지역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좀 어느 지역에서 자란 비트가 선호도가 가장 높을까요? 네, 아까 경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들은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비트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제주도. 예, 재배 환경이 좀 적합하고요. 특히 수확 시기에 잎과 뿌리를 모두 식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뿌리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해서 잘랐을 때 붉은색이 선명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제주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비하면 좋은 추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비트 같은 경우는 소비 동향이 뭐 좀 예전에 비해서 괜찮다라고 좀 짚어주셨고요. 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비트 상황인데 소비자를 위해서 좀 신선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특히 채소류는 그 채소류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저장되어 네.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비트를 사셔서 좀 남았다 그러시면 그 키친타올이라든지 네. 신문지에 싸셔가지고 비닐팩, 지퍼백 요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오래 두고 신선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 이번 달에 출하라든지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반입 물량이 약 15%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10% 상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좀 낮은 만 원대 초반, 그래서 12,000원대 이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락동 뭐 최고의 경매사 강남규 경매사와 오늘의 채소 비트의 동향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도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사과입니다. 168.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7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7.6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1,399원,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2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5,538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22,111원이었고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1,3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해 30일 동안의 상황을 올해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가가 31,399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도 살펴보겠습니다. 29.2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4.2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4.9톤, 약 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705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는 1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1,338원 오르면서 270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이죠. 15,918원이었고요. 그 후부터는 역시나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70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의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10월 17일 22,000원대 이후에 하락과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10월 31일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시세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격차를 조금씩 벌려 나가면서 오늘 2705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감귤 살펴보시죠. 465.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51.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3.56톤 더 증가했습니다. 감귤 온주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1,451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는 11,999원이었는데 어제보다는 시세 하락하면서 548원 떨어졌네요. 11,45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1월 9일 1,398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13일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1,45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10월 22일부터 11월 8일 전까지는 올해가 더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 살짝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네, 단감도 보겠습니다. 171.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5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많습니다. 15.31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단감 부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 27,858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 상승했죠. 등락가 보시면 148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3만 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9일 3만 원이었고요. 그 후로 약 4천 원 정도 오르면서 11월 12일 3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1,000원 정도 빠졌죠. 오늘 3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5만 원에 낙찰됐고요. 광주 광산구가 23,078원으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딸기 품목도 보겠습니다. 9.83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72톤 들어왔었고요. 계속해서 물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0.113톤 더 증가했네요. 딸기 장희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6,32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4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44,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시세 46,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796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9일 56,000원대였고요.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다 반짝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11월 13일 4만 원까지 또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약 8,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4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음을 그래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거창군입니다. 4427원을 기록했고요. 경남 합천군 47,179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함양군 38,283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합천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9,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47,17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과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나나 25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9.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67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바나나 수입 13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8,081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8,277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보다는 196원 하락했네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11월 9일 23,000원대 기록한 이후로 어제까지 이 가격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오늘은 약 1,000원 정도 빠졌네요. 2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해 30일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10월 17일 기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금 조금 바뀌었고요. 오늘 18,08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낮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몽키 바나나 수입 보겠습니다. 7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000원인데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25,000원으로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26,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네요. 어제보다는 시세 하락했습니다. 1,222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와 마찬가지로요. 시세가 큰 변동폭은 없고요. 11월 9일 27,000원대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또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추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과일 바나나의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강남규 경매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보니까 몽키 바나나와 일반 바나나로 나눌 수가 있던데 이게 대부분 좀 수입산인가요? 네, 역시 수입산이고요.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예. 국내산 바나나는 채 1%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주로 오나요? 어디 쪽에서? 70% 이상이 필리핀이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중남미로 가면 과테말라, 이런데 에콰도르 이런 쪽에서 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나요? 제주도에서 현재 약 40농가 6만 평 정도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네. 기온화나 영향으로 육지에서도 재배가 되는데 경남 하동, 산청, 그다음에 고성, 전남, 해남 등에서 재배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 쪽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군요. 약 6만 평 정도 재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바나나, 이 바나나의 품위는 좀 어때요? 국내산은 수입산하고 달리 훈증 소독하고 또 후숙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수입산보다는 당도가 2브릭스에서 5브릭스 정도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당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식감이 찰지고요. 품질 측면에서는 수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제주도에서 바나나가 생산되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제주도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경작하고 있는
트로피칼 제주 농업회사법인의 윤광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트로피칼 제주 농업회사라고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예, 회사는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는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제 주식회사 형태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바나나 재배 농장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예, 좀 농법도 좀 선구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영농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작년에 처음 바나나를 생산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많은 작물들 중에서 특별히 바나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과일하면 사과가 대표적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과는 칼을 갖고 뭐 깎아야 된다는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편리성과 다이어트에 이제 바나나가 효과가 있고 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분도 많아서 국내 과일 중에 바나나 소비량이 제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대부분을 갖다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수입산은 가격은 저렴하지만은 안정성 그러니까 뭐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후숙 과정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안정성 측면에서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이유식으로 많이 이용되는 바나나를 갖다 수입산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제 공급해 보고자 하는 뭐 그런 욕심이 사실 좀 있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바나나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 아니, 그러면 현재 재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들 농장은 작년 9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식을 했고요. 네네. 올해 이제 처음 수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농장으로 보면 한 2만 평이고요. 2만 평. 예, 바나나 하우스 면적으로 보면 한 2,000평쯤 되고요. 네. 예. 심겨져 있는 바나나 주스로 보면 약 8,500주, 나무로 보면 주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첫 재배라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좀 바나나 재배 작황이나 생육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첫 재배인데 이제 사실 저희들도 뭐 잘 안 해봐가지고 이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그동안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첫 생산량 치고는 굉장히 좀 양호하고요. 저희들 한 그루당 한 40kg 내외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아까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브릭스도 뭐 외국에서 온 것보다 저희들이 한 2, 3브릭스 정도 높은 것 같고요. 네네. 수입산보다 사실 우수합니다. 어찌 보면은. 네네.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이 바나나가 잘 팔려야 될 텐데 맛본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예, 저희들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그린 바나나를 먼저 이제 출시하면서 시식한 고객분들은 당도가 높고 식감도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좋다 이런 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농사지은 사람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재배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배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친환경을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생산하면서 무농약으로 인증을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농약 인증받고 완전히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또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농약을 안 쓰고 사실 재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병충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데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각종 퇴비를 만든다든지 뭐 지렁이 농법을 쓴다든지 뭐 기토산을 써서 선충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애로운 점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 품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저희들 바나나 뭐 자랑이라고 뭐 참 딱히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저희들 농장이 사실은 이제 12,000평 하우스 시설에 이제 3가지 품종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린 바나나, 윌리엄 하이브리드, 삼척 바나나 이제 이렇게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린 바나나가 제일 먼저 심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도하고 식감이 매우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 품종은 아직 수확하지 않아서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수입 바나나보다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다고 저는 뭐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도 보통 국내산 바나나들은 한 본당 한 20kg에서 30kg 사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지금 40kg에서 50kg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비록 좀 뭐 투자는 많이 했지만은 가장 품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아서 네. 나름으로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바나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좀 잘 보완돼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뭐 점점 더 더워지면서 바나나 이외에도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 열대 과일들이 좀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국내 열대과일 지역별 재배 농가 비중은 역시 제주도가 33.3%로 가장 높습니다. 네. 경북 20.8%, 경남 15.2%, 전남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현재 어떤 열대 과일들이 또 재배 중인가요? 2015년도 국내 열대 과일 재배 현황을 표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열대 과일 재배 품목은 패션후르트, 망고, 구아바, 용과, 파파야, 파인애플, 아보카도, 아떼모야, 바나나 등입니다. 전체 면적은 패션후르츠가 44.4헥타르, 망고 32.5, 구아바 10.9, 용과 5.1, 파인애플 4.5헥타르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와, 패션 프루트가 44.4헥타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제주도에서 재배가 됩니까? 예, 제주도에서 재배할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네. 하지만 네. 아닙니다. 예. 패션 프루트는 경상북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정말요? 있고요. 뭐 경북이요? 저희가 동남아나 가야지 먹을 수 있었던 저런 네. 건데, 네. 사실은 경상북도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에서 생산량을 받쳐주고 있고, 충청북도, 제주, 경상남도, 경기도, 대구 거의 전 지역에서 생산 중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제 열대 과일이 수입산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네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뭐 열대 과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꼭 염두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좀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열대 과일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 일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재배가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첫 번째로 대규모 시설 투자 비용 유지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재배 기술 연구 및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셋째, 개별 품목의 총 생산량이 적어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물량의 볼륨이 커야지 서로 경쟁하고 이러는데, 네. 사실은 작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 특수한 그런 상황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꼭 참고하셔서 재배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네. 네. 자, 강남규 경매사와 오늘의 과일 바나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확인하시죠. 네, 오늘 살펴볼 품목은 바로 홍고추입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 119.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22.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적네요. 3.8톤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1,123원, 최고가는 68,000원, 최저가는 58,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7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 하락했네요. 18,76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9일 148,0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늘은 68,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10월 22일과 11월 15일 오늘이죠. 큰 차이 없이 오늘은 61,123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58,291원이고요. 광주 남구 52,884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49,248원을 기록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만 원, 평균가는 58,29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홍고추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살펴볼 집중 분석할 오늘의 작물은요. 홍고추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예. 홍고추입니다. 홍고추. 와, 정말. 예, 귀한 거 잘 좀 들고 계세요. 네. 말 그대로 지금 홍고추를 이제 집중 작물로 선택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 지금 고추류 중에 이제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품종이 이제 홍고추입니다. 홍고추리고 지금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그나마 고추류 중에 김장철에 그 소비가 유발되는 게 바로 이 홍고추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집중 작물로 홍고추로 선택했습니다.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주부님들도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성수기 맞은 홍고추인 만큼 산지에 계신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올해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반입된 물량부터 한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반입량은 전주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증가한 상황이고 지금 시세는 전주 대비 한 절반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치 고단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소비자 생산 농가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는 그런 단가는 아니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반입량은 좀 증가를 한 상황이죠. 예, 하지만 전년 대비 좀 비교를 한다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20% 정도? 예, 반입량은 20% 정도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반입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 시세는 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 너무 고단가다 보니까 일단 소비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홍고추 10kg짜리 한 박스에 14, 5만 원 정도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시키기 좀 힘든 단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이 좀 약간 증가했는데 시에는 절반 대비 절반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가 이제 절반 가까이 좀 뚝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산지에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게 전년 대비 좀 비슷한 가격대를 그렇죠. 형성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고추 좀 어디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네. 지금 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평창 물건들이 가락시장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올 여름 유례 없는 고온으로 지금 강원도 평창 물건들이 가락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전라도 쪽에 광주라든가 나주 그쪽 이제 홍고추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은 이제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평창 쪽 홍고추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평창 홍고추를 좀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전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높은 가격을 받는 지역도 그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나주, 광주 지역이 가락시장 이제 머리시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도 쪽에 지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경매사님 고향은 어느 쪽이세요? 전라도 신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신안? 예. 예, 소금 유명한 거. 예, 소금 네. 자, 오늘 이제 들고 온 홍고추 좀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발표된 좀 품질을 먼저 한번 짚어주세요. 예. 품질은 지금 이 홍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열무김치라든가 겉절이 담글 때 물초용으로 쓰는 고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아서 쓰는 홍고추다 보니까 경도가 우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경도가 우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짙은 소농색을 띠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꼭지가 신선해야 됩니다. 꼭지는 소비자들이 먹는 게 아니지만은 소비자들이 구매 시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가 좀 신선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냥 한눈에 봐도 좀 높이 좀 이렇게 카메라 향해서 좀 보여주신다면은 예. 그냥 눈에 봐도 야, 가락동에 들어오는 홍고추 좋은데 하시는데 지금 요 정도 상황으로 지금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청과 서울청과에 입하된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전체적으로 작황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워낙 보온의 피해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 좀 좋은 것만 골라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것만 쏙쏙 뽑아 오셨네요. 자, 품질면을 말 그대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경도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똑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경도 부분. 예, 한번 똑. 아우. 요 정도 경도는 돼야만이 제값 잘 받을 수 있는 품위 좋은 이제 예, 맞습니다. 홍고추인데 맛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아우 매우냐? 아, 홍고추가 답니다. 달아요? 예,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고추가 아니 고추 많이 드세요, 많이.
경매사님. 네, 알죠. 전 저기 일단 빨리 진행합시다. 일단 와우. 이게 지금 갈아가지고 이제 예. 겉절이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홍고추 지금 성숙이 맞은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산지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11월 하순 가격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 미시세에서 포합세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산지 대기 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요하는 양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이 좀 늘어도 시세는 이주세로 장기적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11월 달까지는. 네, 꾸준히 좀 좋은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입에서 지금 불이 납니다. 네, 매운맛 홍고추 어떻게 잘 들으셨죠? 저는 이상 가락동에서 홍고추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서울청과 고추경매사 최영석이었습니다. 네. 와, 홍고추가 진짜 매워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쁘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니 홍고추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월 말까지 전년도보다 반입량이 1,126톤 증가했고요. 예. 특히 올해 고랭지 재배 면적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8월 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입량이 증가했다면 시세는 어떤가요? 월별 홍고추 가격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네. 10월 말까지 1kg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09원 상승했습니다. 물고추를 이용한 식재료 사용 증가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건고추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신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항상 이 고추의 시세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건고추의 시세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네, 그 5대 도매시장 화분 상품 600g당 11월 평균 가격은 11,800원으로 이제 평년보다는 높지만 이제 전년과 전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네. 그 등선 현재 평균 가격은 이제 11,700원입니다. 그럼 이 낮은 시세 원인은 혹시 생산량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생산량 어떤 편입니까? 예, 먼저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하순에 통계청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 2018년산 그 건고추 재배 면적은 그 전년보다 한 2% 증가한 한 28,800헥타르로 발표되었고요. 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그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그 여름철 이후에 이제 기상 여건 호조로 생육이 회복되었고 또 이제 최근에 그 건고추 가격이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확 종료 시점을 좀 뒤로 늦춰서 그 전년보다는 많고 이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그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한 16%대에 감소하나 전년보다는 한 35%대에 증가한 한 74,000톤에서 76,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니 화건 산지 가격을 보면은 10월에 평년 가격이 5,000원대 초반대인데 비해서 지난해와 올해 가격은 10,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현재 가격이 이제 평년보다 높은 것은 이제 재배 면적 감소로 이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그리고 또 최근 5개년 가격이 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최근 5개년 가격이 낮았던 것은 이제 그 가공업체 등 그 대량 수요처에서 수요가 좀 수입선으로 전환되어 그 국내산 그 건고추 그 소비 부진으로 그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민간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뭐 한 11월 10일까지 이제 민간 수입량을 집계해 보면은 이제 전년 네. 동기와 비교해서 이제 소폭 좀 적은 것으로 좀 파악되었습니다. 11월 민간 수입량이 소폭 하락했다. 그러면 국내 건고추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그 현재까지 수입량으로는 이제 11월 전체 수입량을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그 민간 수입량을 뭐 이제 전망 추정해 보면은 이제 가격이 전년보다는 낮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제 전년 11월과 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도매 가격과 이제 수입량 간의 그 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국내 도매 가격은 수입량이 좀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량은 국내 도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분석되어서 그 수입량이 이제 국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하순의 건고추 시세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그 11월 하순 건고추 시세는 그 2018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전월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김장철이 되면은 뭐 홍고추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다양한 품목에서 좀 가격 변동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양념 채소가 포함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무, 배추, 대파, 쪽파, 갓, 당근, 양파, 생강, 마늘, 콩고추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품목들은 출하량 같은 경우 좀 문제 없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 무, 배추, 양파 등은 출하 물량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파, 쪽파, 갓, 당근 정도는 전년보다 물량이 감소하여서 네.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급해 주신 그 품목들 중에서 가격 변화가 현재 있거나 좀 가격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까? 예, 그 정식 및 작황기 이상 기온 영향으로 생산 물량이 감소한 대파, 쪽파, 갓, 당근 등은 평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기타 품목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파, 쪽파, 갓과 당근은 가격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량이 적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김장철이다 보니까 이번 달 홍고추의 시세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서 시세는 뭐 오를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홍고추 출하 시세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11월 달.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승은 할 거고요. 네. 최대 60%까지 전년 대비 60%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네. 출하 조절만 잘하시면 높은 소득을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격은 지난해보다 60%가량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집중 분석 나우 홍고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농산물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3,00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42원 정도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가을무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04원, 최고가는 2,500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70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 1,604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상추도 보시죠. 100g 기준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747원, 최고가는 990원, 최저가는 46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는 17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0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990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 1,900원인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6원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5,62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4,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5,624원 평균가 어제보다는 263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33,376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14,14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394원 하락했고요. 평균가 오늘 33,376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수요일은 8,326원, 오늘은 소폭 하락한 8,034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오늘은 4,338원에 거래됐습니다. 소비자 가격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돼지 삼겹살 100g입니다. 어제는 1,800원대였는데 오늘은 1,791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어제는 1,810원대였는데 목살도 1,750원의 소매가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좀 수능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수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규 부장님 자녀도 오늘 또 수능을 봤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연락도 못 하셨을 텐데. 네, 연락 한번 해봐야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따님에게 또 한마디 전해주세요. 제가 딸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네. 오늘 둘째 딸 우리 다현이의 수능 날인데요. 스스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우리 다현인데 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여튼 사랑하고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다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요. 모든 아빠를 네. 대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마음 꼭 딸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부추와 토마토 그리고 늙은 호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고요.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